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 안녕하세요.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의 주치 정답 정혜진입니다. 저희가 행동심리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서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이 가지는 망상이나 환각이나 반복 행동이나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물건을 모으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 물건 모으기 저희가 이제 호딩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어르신이 계속 모아두고 그것을 치우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 그 모인 물건의 양이 너무 많아서 혹은 그 종류가 위험해서 혹은 그것들이 이제 썩어서 위생상의 문제가 되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결국에 밝혀지게 되거나 어떤 대책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시작하게 됩니다. 모으시는 물건들이 정말 다양한데 저희가 가장 많이 보는 거, 요양원에 가건 데이케어 센터에 가던 혹은 집에서 가장 많이 모으시는 것이 바로 휴지입니다. 그래서 휴지를 어떤 식으로 모으시냐면 만약에 공용 두루마리 휴지라고 한다면 그거를 이렇게 정말 가져가셔서 몰래 자기 사물함에 넣어두시는 분들이 있고, 티 안 나게 한 칸씩 한 칸씩 뜯어서 이렇게 접어서 차곡차곡 사물함에 넣어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양원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어르신들이 자주 모아놓는 장소를 좀 확인하기도 하는데 모아놓는 걸 자체를 못하게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양이 너무 많아졌을 때에는 그것을 합의하에 조금 정리하고 하는 식으로 좀 행동 조절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래서 휴지는 왜 그렇게 휴지를 모으시나 라고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휴지라는 것 자체가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부족하지 않게 살아오기는 했지만 저희 어르신 세대에서의 휴지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물건이고 그것이 없어지면 좀 불편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휴지를 대체해서 신문지나 달력 같은 종이를 쓰기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휴지가 지금 현재 계시는 곳에 아주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모아서 자기 사물함에 이렇게 챙겨두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포크나 숟가락을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옷 속에 이렇게 차곡차곡 모아서 이렇게 마치 뚱뚱해진 것처럼 옷이 튀어나올 때까지 모으시는 분들도 있고, 비닐봉지랑 쇼핑백 같은 것들을 버리지 않고 다 모아두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이제 제가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 집에 방문을 하거나 왕진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집에 방문을 하게 되면 어르신들 방 안에 가득 이렇게 짐들이 쌓여 있는 집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제가 본 중에 가장 좀 심했다라고 생각했던 사례는, 집 방이 꽤 큰 방을 어르신이 혼자 쓰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방 안에 정체를 알 수 없는 내용물이 이제 검은 비닐봉지로 다 쌓여져 있었고, 그것이 어르신 침대에 산처럼 쌓여 있고 바닥에도 켜켜이 쌓여져 있어서 한 사람이 간신히 걸어서 화장실만 갈 수 있는 그런 바닥이 보여져 있는 것 외에는 전부 그런 짐들로 쌓여져 있었고, 심지어 벽에도 우리가 이렇게 벽에 붙이는 거리들 있잖아요. 그 거리들이 다 붙어 있고 거기에 봉지가 다 하나씩 걸려 있었던, 그래서 어르신이 사방 검은 비닐봉지로 둘러싸여 있었던 그 집이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그 비닐봉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사실 좀 핵심인데요. 무언가 분명히 상하거나 썩는 것이 들어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해서 집에 방문을 열었을 때 상당한 악취가 났었고, 어르신은 치매 증상이 많이 진행이 되어서 환각이나 망상이 있었기 때문에 짐을 치우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반응을 보이셨고, 짐을 치우지 못하는 것, 본인을 씻거나 이렇게 케어하는 것들도 모두 다 거부를 하고 있었던 상태여서 가족분들에게 상황 설명을 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논의를 해서 해결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이렇게 무언가를 자꾸 모으는 것은 단순히 어르신이 이거를 버리기 아까워서 모으기 시작을 한다,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좀 종합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아껴서 버리기 아까우니까 모으던 것으로 시작이 되었을진 모르겠지만, 거기에 망상이나 환각 같은 어떤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가 더해지고 그것을 치우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런 복합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사실 이것을 치우려고 할 때 어르신들이 고집을 부리면서 못 치우게 하는데 보호자분들이
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도대체 저 썩은 걸 왜 도대체 끌어안고 사느냐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행동심리 증상을 얘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어르신은 그것이 아까워서 못 버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울 때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게 되십니다. 가지고 있음으로써 안정감을 느끼고 치운다라고 했을 때 사실 어르신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기억을 못 하신다 하더라도 막연히 그걸 내 눈앞에서 치웠을 때 그것을 없앴을 때 왠지 느끼는 그 불안감 때문에 그것을 못 치우게 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무언가를 좀 잃어버렸던 강한 경험이 있는 분들의 경우도 자꾸 수집하는 경향이 있고요. 모아두어야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휴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런 풍족하지 못했던 시기에 대한 기억이 그런 것을 모으게 만들기도 하고요. 음식을 버리지 않는 그런 습관들은 사실 음식이 썩고 상하는데도 계속 버리지 못하게 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반복 행동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루함을 이기지 못해서 무언가를 조금씩 모으는 행위가 그런 결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기존에 어떤 모아둔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새로운 것을 모으는 것도 그런 현상들의 원인이 됩니다. 물건을 모으는 것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느냐. 사실 어르신들이 모아놓을 때 처음에는 좀 당황스럽지만 나중에 보시면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대에 이렇게 모아둔다라는 패턴이 어르신 나름대로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둘 수 있는 장소를 좀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집안에 수납장이 너무 많아서 모아둘 곳이 너무 많고 체크해야 될 곳이 많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조금 정리를 하셔서 모아놓는 장소를 한정적으로 좀 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반복 행동 때랑 마찬가지로 위험하지 않은 선에서는 그런 행동들을 막 100% 저지를 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발 디딜 틈이 없거나 뭔가 썩는 것을 모아두고 있으시거나 혹은 온열기구나 화기 같은 것이 사고가 날 수 있는 물건을 모으고 계신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좀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어르신에게 이런 행동을 지적하거나 자꾸 혼내거나 아니면 이것을 바꾸기 위한 과정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거부감을 더 일으키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권하는 것은 어르신에게 이걸 치우면서 다른 곳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실 때 가장 설득이 좀 수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필요로 하는 곳이 있어서 이걸 지금 기부하거나 나누는 것이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어르신에게 여쭤봤을 때 필요하다면 나눠줘야지 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설득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것들을 이제 몰래 버리시는 건데요. 어르신 안 계실 때, 센터 가셨을 때, 외출하셨을 때 몰래 정리해서 버리시는 경우들을 보는데, 그런 경우 모았던 것 자체를 기억을 못 하시는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경우라면 가족 간의 갈등을 크게 일으키고 어르신의 그런 행동심리 증상도 더 악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최종적으로 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기부나 재활용 같은 명분을 앞으로 내세워서 어르신을 설득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막상 어르신들의 물건을 합의를 해서 치웠다 하더라도 그 공간을 그럼 빈 채로 어르신들이 잘 두지를 않고 다른 물건으로 채우는 경우도 많이 보고요. 이 과정에서 그 허전함을 느끼고 좀 우울해지시고 더 무기력해지시는 경우들도 많이 봐서요. 이렇게 채우는 행동들, 모으는 행동들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어르신들이 좀 취미처럼 가지고 계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부 요양기관이나 데이케어 센터 같은 데서는 어르신들이 이미 저희는 뻔하게 어르신들이 언제 뭘 가져가시는지 알고 있지만 그걸 알면서도 어차피 가져가실 거면 더 안전하게 수집하시는 방법적으로 휴지를 일부러 어떤 시간대에 거기에 둔다든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너무 쌓였을 때 좀 넘쳐날 때 그거를 해결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서로 그 행동들에 서로가 견딜 수 있는 선을 찾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반복 행동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만들어 드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채소를 다듬는다던가 콩을 다듬는다던가 뭔가를 하는 행동들을 일감을 주시면 거기에 집중하셔서 또 다른 무언가에 덜 빠지게 되시는 경우도 많이 봐요.
모으는 행동들은 안전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꼭 없애야 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적절한 선만 지키면 어르신들이 취미 생활로도 가져갈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 수집품들이 안전하지 않을 때 화기라든지 뾰족한 제품이라든지 상한 거, 썩은 거, 위생 상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제품들이라든지 하는 것들, 집이 더 이상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수집품으로 가득 찬 경우, 그런 것들인 경우에만 저희가 좀 어르신과 잘 설득 과정을 통해서 해결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치매 전문 유튜브 채널 똑똑이 주치 정답 정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